백양고등학교 2022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21문항 중에서 선택형 18문항, 서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냈는데 EBS 올림포스와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에서 좀 따온 문제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의 압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1번. 자, 드모르건 법칙을 쓰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소가 6개가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에서 전에서 빼야 되는 거죠. 자, 빼게 되면은 50 빼기 6 해서 44. 자, 합집합의 원소가 44개 있다. 요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P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다. 그래서 44는 NA가 27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NP가 되겠고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12 주어졌으니까. 자, 계산해주면 2개 이제 계산하면 15가 넘어가게 되면은 29 이렇게 되나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당연히 본 명제가 참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찾아라. 결국 이 말인 거죠. x가 5이면 x는 10이다. 당연히 5보다 큰 수가 10보다 크지 않죠.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이 방향으로는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은 참인데 본 명제는 거짓이니까 1번 탈락. 2번 둘 다 0보다 큰데 x가 y보다 크면 당연히 x제곱은 y제곱보다 크겠죠. 근데 이 명제의 역은 어떻게 돼요? 보가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발레는 x 이꼴 마3 y 이꼴 2 뭐 이런 거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y보다 크지 않습니다. 2번 탈락.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자 제곱은 항상 0 이상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큰가? 알 수가 없죠. 근데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은 x 둘 다 0이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탈락 이렇게 되겠죠. 4번 x 곱하기 y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0이려면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이 녀석도 0 돼야 되겠고 요 놈도 0 돼야 됩니다. 그러면 y가 0 되니까 y 0 되려면 x 0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x, y가 둘 다 0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는 거짓, 이 방향으로는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참입니다. 그래서 4번도 탈락. 5번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이 말의 의미가 x, y가 둘 다 0인 경우고 그리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절대값도 0 이상이니까 둘 다 0인 경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과 평행 이동하는 원이 y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러면 자, 이 원방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데 어차피 원을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해봤자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겠고 반지름은 그대로죠. 자, 중심 마이너스 3,1 그리고 반지름은 2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이 마이너스 3,1인 원을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당연히 중심은
3,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자,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는 원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기동시키게 되면 당연히 중심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이런 중심과 반지름이 2는 원이 될 것인데 그 두 원이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당연히 중심 두 개가 Y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이 Y꼴 X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3 될 것인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에서 A 값은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 B 두 개 더하면 0 되겠네요. 어디서 계산 잘못했나요? 1 더하기 B가 3이네요. 3 잘못 봤군요. 그러면 B는 2가 되니까 A 더하기 B는 4.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각각의 범위를 좀 정리 좀 해보죠. P는 이제 정리가 됐고 Q는 X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R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3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포함관계를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아래 나달이 있으니까 아래 여집합인 거죠. 그러면 나달을 좀 써봅시다. 요 놈을. 자, 얘 어떻게 돼요? 나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자, 부등식은 수직선 열심히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달 마이너스 3 포함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부터 3까지. 근데 Q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죠. 자, Q가 이렇게 되고 나달은 아래 여집합 이렇게 되죠. Q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 낙Q도 정리해보죠. Q가 요 놈이니까 낙Q는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낙Q를 조금 표현해 주고요. P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P, 얘가 Q의 여집합. 포함관계 성립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P하고 Q 관계니까 그냥 PQ 그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P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Q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Q.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고 Q이면 P다가 참인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만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집합 A와 집합 B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대칭 차집합이죠. 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와 B의 원소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좀 따져보죠. A 차집합 B는 여기고 B 차집합 A는 여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 요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긴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합 B를 보죠. 2하고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 A-2는 이 녀석 아니면 이 녀석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둘 다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A-2 요 녀석이 이놈일 수도 있고 이놈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2가 마이너스 4인 경우. 자, 요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즉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구해보는 거죠. 실제로 집합 A는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 이렇게 되죠. 집합 B는 2, 3,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집합은 3하고 2가 되겠고, 여기에 마3, 여기에 마4. 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케이. 딱 되는구나. 문제 뜻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자, 바로 한 방에 찾기는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죠. 두 번째.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인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해봅시다. 그러면 집합 A는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집합 B는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경우는 집합 A하고 집합 B의 교집합이 지금 3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겠고, 자, 제외하고는 2하고 마이너스 3 될 것인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 요 놈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이 녀석은 안 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구나 나왔고, 집합 A의 모두 원소의 합 다 더하게 되면은 B는 2가 되네요. 그래서 A하고 B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0 됩니다. 자,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요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수 최대값 최소값 차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파악할 게 뭐냐면은 집합 A하고 집합 B의 원소 55하고 35를 다 더해도 전체 집합이 100을 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 걸 조금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요놈. 요거부터 좀 정리할까요? 자, 기호로 씁시다. 전체 집합은 원소가 100개. A 선호하는 학생 55. B 선호하는 학생은 35. 근데 A, B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그랬습니다.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다. A도 선호 안 하고, 그리고 B도 선호 안 한다. 요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자,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예고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좀 더 파악이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순간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집합 A하고 집합 B의 원소를 두 개 더해봤자 100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 합집합의 원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런 경우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예요. 딱 얘가 55, 얘가 35. 그러면 두 개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90이죠. 나머지 여기에 10이 있다. 자, 교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 합집합은 제일 클 때가 얼마냐? 교집합이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90이 제일 클 때죠. 자, 그 다음 최소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집합 B의 원소가 지금 35개죠. 이 35명 모두 다가 A를 선호하고 있다. 요러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가 최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합집합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55. 이게 이제 합집합이죠. 딱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최소한 합집합은 55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합집합이 55면 나머지 여기가 이제 45가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요놈하고 요놈이죠. 그러면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가 합집합의 여집합이 최소가 되겠고, 합집합이 최소가 될 때가 그 여집합이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45에서 10을 빼게 되면 35.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 교과서 변형 문제가 되죠. 자,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y는 2x 플러스 1. 그리고 평행한 직선입니다. y는 2x 마이너스 9. y대편이 밑에 작으니까 밑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다. 동시에 접하도록 적당히 이렇게 살짝만 좀 키울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좀 이용해야 되겠는데,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접하네. 접하니까 이 점에서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 그으면은, 이렇게 90도가 되고, 얘가 이제 반지름 되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요 놈입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이고 요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런 평행한 직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1과 마이너스 9의 평균이 되더라. y절편이.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지금 원의 중심입니다. 길이 같잖아요.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어주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9죠. y절편. 그러면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1대1이구나. 그러면 얘가 1대1이니까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1과 마이너스 9의 평균이 y절편이다. 즉 y는 2x, 1과 마이너스 9의 평균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중심 요 녀석이 요 직선 위에 있더라.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b 요 놈이죠. b가 2a-4다. 요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 개 끄집어내시고 두 번째.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데 어쨌든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거 절반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요 놈을 평행한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그리고 2x 빼기 y 빼기 9는 0.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위에 아무거나 계산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0,1 같은 거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겠는데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5분의 10이죠. 그러니까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5니까 요 반지름은 루트 5겠구나. 그러면 C는 금방 나와요. 얘가 조심해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C는 5다. 루트 5의 제곱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원이. 자, C는 루트 5의 제곱인 5인 걸 구했고 그 다음에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5다. 요까지 됐는데 이게 원점 지나더라. 이 원점 지나는 원. 그러니까 0,0 집어넣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개를 연립을 살짝 해주면은 AB가 나올 겁니다. 자, 연립하죠. B 대신에 2A-4를 대입을 하면은 자, 암산 좀 해볼게요. 4A 제곱인데 A 제곱 더하면 5A 제곱 마이너스 2AB 2 곱하기 2 곱하기 마사 하면은 16A네요. 그 다음에 16, 5가 넘어가면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 딱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하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A 값은 이쪽에다가 쓰겠습니다. A는 5분의 11이거나 또는 1 이렇게 될 거고 자, A가 5분의 11이면 B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2배 하면 5분의 22 4는 5분의 20이니까 빼면 5분의 2 그리고 A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나오는 게 되는데 문제에서 A, B가 0보다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놈 안 돼요. 요 놈 안 되고 요 놈을 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다 구했네요. A 1, B 마이너스 2, C 5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하면 4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우리는 많이 구해봤죠? 이런 것들을. 자, AB가 지름이면 어떻게 돼요? AB의 중점이 중심이 될 것이다. M이라고 합시다. 자, 중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죠. 2,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4. 자, 중심이 2,4고 반지름은 AM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 BM 길이 구하셔도 되고 AB 길이 구해서
2분의 1 해도 되고요. 자, AM 길이가 반지름. AM은 루트 5 빼기 마이너스 1, 6의 제곱이죠. 36. 6 빼기 2 제곱하면 16. 그러면 루트 50인가요? AM. 잘못 구했네요. 2,4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자, 2에서 마이너스를 빼면은 3 제곱하면 9. 4 빼기 2는 2니까 제곱하면 4. 그러면 루트 13. 자, 이 녀석이 이제 반지름이다. 그러면 기역은 맞고 니은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원의 중심 지나야 되죠. 2,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6 빼기 4 빼기 2, 0 맞습니다. 2,4를 지나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죠?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8이다 그랬는데, 자, y축과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x좌표가 0 되는 거죠. x에 0 집어넣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이 중심 나왔고 반지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x에 0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13. 자, 전개하실 필요가 없죠. 넘어가면 9가 되니까 여기에서 y 빼기 4는 3이거나 또는 마3이다. 그러면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7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0,7하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네요.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6이 되겠네요. 8이 아니고 6입니다. 디귿은 틀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 y축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0,0에서 2,4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때요? 반지름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더 크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0,0이 저 밖에 있겠네요. 저 밖에 있을 것인데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y축의 다른 말이 이제 x = 0이고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13이니까 어떻게 돼요? 0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다. 여기 2다. 이렇게 표현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반지름이 이제 루트 13으로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데 뭐 그림상으로 피타고라스 쓰면은 얘가 이제 3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과정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3, 요 길이도 3, 그럼 두 개 더하면 6. 그러니까 얘하고 안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체 집합이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분 집합 A와 B가 있다. 자, 그런데 A, B를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A가 3, 4, 5를 원소로 가지려면 A는 3, 4, 5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간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근데 어디 들어가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B차 집합 A는 이래요. 여기는 2가 있는 게 분명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지금 1, 2, 4, 6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교집합이 여집합이 어떻게 돼요? 교집합에 제외하고 나머지 다가 1, 2, 4, 6.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1과 4하고 6도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요거 빼고 이렇게 되겠죠. 2는 뭐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자, 1, 4, 6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A 집합은 1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겠죠. A 집합은 4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는 여기 있어야겠네요. A 집합 6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6은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집합 A는 4가 여기 있다. 나머지 원소인 3과 5가 교집합에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1, 2, 4, 6은 교집합 제외한 나머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이제 파악하시면 끝났죠. 기역 4는 교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틀렸고.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원소 4개네요. 합집합 원소 4개죠. 4 빼기. 교집합은 원소가 2개 있습니다. 2는 2. 맞네요. 니은은 맞고. 자, A와 C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자, A는 3, 4, 5를 갖고 있으니까 합집합을 하면 일단 A의 원소 다 가져와야 되겠고 C는 뭔지 모릅니다. 여기 C의 원소 올 것이고.
B 합집합 C는 B가 이제 2, 3, 5를 가지고 있으니까 2, 3, 5를 가지고 오고 또 C의 원소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보니까 3하고 5는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 C는 3하고 5를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4가 있으니까 여기도 4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가 A가 없네. 그러면 C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합 C는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1, 2, 3, 4, 5, 6이잖아요. 그렇죠.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니까 남아있는 원소 2개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거 빼고 4개의 원소로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집합 C는 16개가 가능하더라. 틀렸죠? 그래서 정답 니은만 맞다.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도록 하죠. 교과서 문항 변형이 되겠죠. 최단거리 구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X축, 요렇게 Y축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즉 B를 원점으로 해가지고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A점은 0,6이 될 것인데 AP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P점 좌표는 0,5 이렇게 찍으면 되겠고, 자 C점 좌표는 8,0인데 요게 8,6이죠. 86. 그러면 DQ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8,4가 되겠습니다. 자, 하면 P에서 시작해서 X축 한번 튕겨지고 여기 있는 Y=6이라는 직선 이쪽 변 한번 튕기고 해가지고 Q까지 가더라. 자, 얘하고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PX 더하기 XY 더하기 YQ. 그러면 우리는 이 P점을 X축 위에 점 튕겨가 가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죠. 대칭시키게 되면은 P1이라고 할까요? 얘는 0,-5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러면 요 길이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Q까지 가는데 여기 튕기니까 Q점 목표를 여기 Y=6에 대해서 대칭시킵시다. 자, 이 점을 Q1이라고 Q'이라고 할게요. 여기 P1이라고 썼군요. 그러면 여기도 Q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면 되잖아요. Y축 방향으로 8, X좌표는 변함이 없고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우리 요 길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즉 최소값은 이렇게 쭉 그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P1과 Q1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더라. 자, 최소값 P1, Q1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8,8에서 0,-5까지 거리는 8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5의 제곱. 자, 계산하시면 64 더하기 13의 제곱이 169니까 계산하면 233 루트 233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자, 원을 평행이동한 원은 이 직선과 만나고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다.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는 그렇죠.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같아도 됩니다. 같으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접하는 경우도 포함. 근데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보다는 커야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은 뭐가 되나요? 자, 얘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겠죠. 자, 중심 4,A고 반지름은 2루트 2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4,K네요. K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자, 4,K 집어넣으면은 4 빼기 K 빼기 5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 2루트 2보다는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같으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열심히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1로 바뀌면 되겠네요. 루트 2 곱해서 올라가면은 4. 그러면 K 플러스 1은
요 범위가 될 것이고 K는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4,K에서 요직선까지의 거리가 되죠. 루트 2분의 4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 2루트 2보다는 커야지만 안 만난다. 정리해보면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루트 2 곱해서 올라가면 4보단 크다. 그러면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4보다는 크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또는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익선 그려서 공통부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5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다. 그러면 공통된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되니까 해를 구하라 그러면 K는 2보단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건데 정수 K라고 했으니까 3밖에 안 되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3번. 자, 이 직선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후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얘하고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쓸까요?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자,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주면은 AX 빼기 Y 마이너스 3A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2는 0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표준형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이 직선이 요 직선하고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뭐 대략 이런 말인 거죠. 자,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 직선이 이 직선하고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요놈 하고 요놈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축 위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Y좌표가 같아요. Y절편이 같은 거죠. B하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해줬으니까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 A, B 구했습니다. 두 개 더하게 되면 6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거짓을 이렇게 쓸게요. 자, 필요 조건이지만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Q이면 P다가 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제는 참이 아니고 명제 역은 거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하고 유사하죠. 자, 이렇게 방향 설정해놓고 나서 양방향 가봅시다. 자, 이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A, B 둘 다 양수면은 두 개 곱한 값이 두 개 더한 값보다 큰가요? 반례 얼마든지 있죠. 안 되죠. A가 1, B가 1. 아주 간단하죠. 두 개 다 양수긴 하지만은 두 개 곱한 게 두 개 더한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1이고 2니까. 반례가 안 되죠. 그러면 반대 방향은.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몰라도 당연히 두 개 더한 게 0보다 크고 두 개 곱한 게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란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충분 조건 아니고 필요 조건 맞다. 이렇게 되겠고. 자, 니은 조심해야죠.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됐단 말은 A가 0보다 작구나. 근데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작다. 당연히 안 되죠. 반대 A가 0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당연히 a가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 디귿 조심하셔야 됩니다. ab분의 1이 1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ab가 양수란 뜻이잖아요. 자, 둘 다 이제 양수면은 뒤집으면 역수치하게 되면은 부동방향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맞다. 근데 이 방향은 어떻게 돼요? 아니죠. AB가 음수인 경우에는 뒤집으면 부동방향 반대 안 됩니다. 반례는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AB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가 틀렸다. 그래서 13번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최소값과 최소가 되게 하는 순간에 AB 값을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산술기로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걸 산술기와 적용시키게 되면, 최소가 되는 순간에 AB 관계식만 나오죠. 근데 A제곱 마이너스 8A가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자. 또 오르셔야 됩니다. 자, 16이 필요하죠. 그리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4B. 두 개 슬쩍 묶어주고요. 그 다음 16 더했으니까 빼기 16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따로따로 계산. A-4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단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A가 4일 때 0 되겠고. 그럼 B분의 A 더하기 A분의 4B는 B분의 A와 A분의 4B가 다 양수죠.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역수관계니까 산술기와 적용시키면 2 곱하기 루트 AA, BB 약분되고 얘만 남네요. 최소값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 나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최소값이 0 더하기 얘는 최소값이 4 빼기 16 한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12. 요 놈이 저 녀석의 최소값이다. n값이 이제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 다음 등호 성립하는 경우를 따져야 되는데 a가 언제요? 4가 될 때 이제 0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b분의 a와 a분의 4b가 같을 때 산술기하를 적용시킨 두 개의 대상이 같을 때인데 요것만 해도 a 4 집어넣고 b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최소값 4가 나오려면 이 둘 다 2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b분의 a가 4b가 2다, 2a다 이걸 쓰든 간에 자, a 4 집어넣게 되면은 b는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a가 4면은 얘가 0. 그리고 a가 4일 때 b가 2가 되면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거기다가 빼기 16을 했다. 그래서 최소값 나왔습니다. 자, 3개 다 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되겠네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이면 Q이다가 참 되겠죠. 그러면 R이 Q에 포함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집합관계 보시면 되겠고, 나Q는 나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나P이면 나Q이다가 참이겠죠. 그러면 대우 Q이면 P이다가 참 될 것이니까 Q가 P에 포함되겠구나. 자, 우리 집합과의 관계를 기역, 니은, 디귿에서 물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Q가 R을 포함하고 있고 P가 Q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쓰게 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R이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니까 R, Q, P 이렇게 됐습니다. Q가 P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기억은 참 맞고요. 자, 니은은 복잡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각각 여집합 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얘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Q, 교집합 R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참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당연히 Q와 R의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R이 Q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R입니다. 그러면 R이 P에 포함된다. 맞는 거죠? 얘가 맞으니까 각각 여집합 취한 얘도 맞더라. 이렇게 되겠고요. 디귿 얘는 R 차집합 P가 되겠죠. R이 P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R 차집합 P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이게 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가를 조금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fx, y =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뭔 짓을 하면 얘가 될 것인가. 자, 얘부터 좀 찾아야 되는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칭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는 게 좀 더 실수가 적어져요. 자, 두 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평행이동 먼저 하고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조금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x, y가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걸 만들려면은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시키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은 얘가 되겠구나. 그러니 이 그림을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시키고 그걸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요 놈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y = x 대칭 좀 시켜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2는 2,0으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2,0은 0, 연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쯤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대략 이런 형태로 좀 연장 뭐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y = x 대칭시킨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y = x에 대해서 접었다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자, 그게 만약에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꺾이는 점이나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얘가 요렇게 가고 요 놈 요렇게 가고 그럼 당연히 2,2 같은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안 움직일 거죠. 아니면 3,1을 찍어도 됩니다. 그런 점들 찍어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이걸 끝난 게 아니죠. 여기 x축.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꺾이는 요 점이 4,0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f y, x - 2 =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녀석도 보니까 x, y는 위치 그대로인데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일단 저거부터 합시다.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x축 대칭이동한 거구나. 그러면 f -y 집어넣으면 x, -y는 0 이렇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요 놈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x 대신에 뭘 대입, y 대신에 뭘 대입 이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게 항상 괄호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 x 대신에 x 빼기 2,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한 형태구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 전개한 게 -y 더하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은 자, 요 놈 그대로고 요 놈이 0, -1로 바뀌어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 점 0, -2는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2 여기서 꺾이게 되겠죠. 이 점도 2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놈이 f x - 2, -y 더하기 2 = 0 이렇게 돼요. 자, 이거하고 원래 있던 요 놈하고 둘러싸인 부분 결국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직사각형 됩니다. 가로 4, 세로 2인 넓이 4 곱하기 2인 8에서 요 직각삼각형 넓이 빼면 되겠죠. 요 놈이 아까 전에 2,0이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8 빼기 2니까 6이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대칭이동 먼저 시키고 나서 평행이동 시키세요. 요게 조금 더 실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자, 17번 가도록 하죠.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양변 4를 담으면 되니까 이렇게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이제 2인 원이 되는데 AB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자, P는 원위의 점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가 이제 거리의 제곱이고 거리의 제곱인데 얘를 어떻게 할까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P점이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동시에 바뀌죠.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을 받으니까 P가 움직일 때마다 둘 다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이게 변수 두 개 작용하는 것보다는 한 개가 낫겠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적용시켜 봅시다. 삼각형 APB에서 AB의 중점 뭐 여기다 생각할게요. 중점 M. 자, 중점 M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그은 게 이게 이 삼각형 APB의 중선이죠. 자, 중선 정리 어떻게 됩니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자, 요거 PM제곱 중선 길이 더하기 AM제곱 요 길이 합한 것의 2배 이렇게 바뀌는 게 중선 정리였죠. 자, 이걸 적용시키게 되면은 AM 길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M은 중점이니까 AB의 중점 3하고 9를 더하면 12, 2로 나누면 6 9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8, 2로 나누면 4 그러면 AM제곱은 어떻게 되죠? 3,9 니까 에서 6,4까지의 거리 6 빼기 3을 하게 되면은 3 제곱하면 9 4 빼기 9를 하게 되면은 5네요. 제곱하면 25 그러면 34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답이 이 녀석이 이제 34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2 곱하기 PM 제곱 더하기 AM 길이의 제곱이 이제 34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만 우리가 이제 최소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선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나요? 6 빼기 3은 3 제곱하면 9 4 빼기 9를 제곱하면은 5 그러면 얘가 맞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이 AM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만 이제 보면 돼요. P가 이제 요 놈만 이제 작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P라고 PM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위의 점에서 요 M까지의 거리에 최대값 최소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 위의 점 P와 M 사이의 거리 얘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우리는 많이 해보셨죠. 자, 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은 중심밖에 없습니다. 이 원의 중심에서 요 M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하고 연장을 좀 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점을 P로 잡으면 그때 길이 얘가 이제 최소가 되겠고 요때가 요 M은 헷갈리네요. 요게 최소. 자, 요 점 생각하게 되면 요게 이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 원의 중심 여기에서 요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2를 뺀 값, 이 최소값, 반지름 2를 더한 값, 이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PM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1에서 6,4까지의 거리부터 먼저 구해보죠. 자, 6 빼기 1을 하면은 4 제곱하면은 16 더하기 4 빼기 1을 하면 3 제곱하면 9 5가 됩니다. 요 거리가 5로 나오네요. 5로. 자, 이렇게 5로 나오니까 그러면 PM은 최대값은 5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값이고 최소값은 5에다가 2를 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M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 이렇게 됩니다. 하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이제 이 녀석의 최대값은 PM이 7일 때입니다. 집어넣으면 49, 7의 제곱 더하기 34 이렇게 되나요? 49하고 34를 더하면은 83인가요? 83에다가 2를 곱하면은 166. 자, 최소값은 3일 때죠. 9하고 34를 더하게 됩니다. 3의 제곱 9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34에다가 9를 더하면 43, 43이니까 86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게 된 값 우리
166 빼기 86을 하게 되면 80. 이렇게 이제 5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를 쓰면은 좀 더 이제 해석이 쉽다는 거. 그러면 우리 중선 정리 적용해가지고 PM 길이의 최대 최소만 보면 되는데 그건 원 위의 점에서 m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요 놈을 이제 생각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일단 L부터 구해주도록 하죠. 이 원에 접하는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원의 중심 0,5를 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0,5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5라고 한번 둡시다. 자, 이 직선 0,0 원의 중심이죠.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아야 되겠죠. 접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mx 빼기 y 더하기 5는요. 자,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 적용시키면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5의 절대값 얘가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5 약분시키면 여기 루트 5는 곱해서 올라가면 m제곱 더하기 1. 뭐 제곱하면은 5는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m제곱은 4.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 음수라고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직선이겠구나. 자 해서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 L이라는 직선은 y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다. 자 요 사실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자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이렇게 있는데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 직선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대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이렇게 한 개 있겠고 이렇게 겁나 좀 큰 거 이렇게 접해가지고 가는 원이 하나 있겠고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1,3면 위에 있으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중심을 a,a로 잡으면 되겠죠. 당연히 A는 양수가 되겠고 반지름도 A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A와 같다. 이를 쓰는 거죠. 자 해서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요. A,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A더라. 적용을 시키게 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2a 플러스 a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a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계수가 루트 5가 있으니까 뭐 a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으니까 반지름 두 개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기가 조금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3a 마이너스 5가 루트 5a인 경우와 마이너스 5 루트 5a인 경우 두 개를 해서 넘기면은 3 빼기 루트 5의 a가 5다. 그러면 a는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5. 뭐 유리하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루트 5의 a가 5다 해서 a는 3 플러스 루트 5분의 5. 그러면 이제 넓이의 합 제곱 더하기 제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두 개의 합도 유리화해서 계산해주면 될 건데 숫자가 조금 아름답지 못해서 원래 이렇게 풀죠. 양변 제곱합시다. 제곱하게 되면 2ab니까 30a 더하기 25는 5a 제곱. 자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제 반지름 두 개 나오는 거죠. 두근이 이제 R1, R2라고 합시다. 왜냐 얘가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니 두근의 합이 반지름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이. 그럼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 아 그러니까 디귿 맞구나. 기억 체크해냈네요. 기억은 y꼴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나오니까 얘 안 맞아요.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디귿까지 이제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넓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을 R1, R2 두 개 잡았으니까 파이 R1의 제곱 더하기 파이 R2의 제곱. 즉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 요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쟤를 끄집어내도록 합시다. 자, 좀 더 계산해 볼까요? 니은을 이 녀석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자 R1 더하기 R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1 R2 그런데 2분의 15를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225 빼기 2 곱하기 4분의 25 하면은 4분의 50이죠. 4분의 175 이렇게 되나요?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4분의 175 파이. 넓이의 합이, 두원 넓이 합이 이렇게 나오니까 50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자,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죠. 해서 디귿만 맞다. 3번으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부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모의고사 유형이기도 하고 교과서마다 자주 실려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명제의 부정을 먼저 구해보죠. 어떤 의 부정이 모든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보단 크거나 같다. 자, 요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우리는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죠. y는 이라는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단 크거나 같다. 즉, x축 위에 있더라. 자, 2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는 아래로 블록이죠.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요거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만나니까 근이 없어.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접하는 경우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 마이너스 k가 0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k는 9보단 크거나 같다. 그러면 부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9다. 이렇게 정답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자, 집합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집합 B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자, 집합 X를 구하는데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제집에 많은 문제들이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개수를 달랑 써버리면 곤란하시죠? 집합 X를 모두 구해야 됩니다. 자, X는 A하고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A가 1, 2, 3, 6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집합 X는 1, 2, 3, 6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B와 X의 합집합을 했더니 B가 되었단 말은 X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 B의 부분집합 1, 2, 3, 4, 6, 12를 원소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1, 2, 3, 6을 못 가져요. 4하고 12로만 X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집합 X 가능한 경우 공집합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당연히 공집합부터 시작. 원소 1개인 거. 그리고 원소 2개인 거. 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이제 4개 나온다는 거. 4개를 모두 다 써주셔야지 정답이 되겠죠.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 2개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자, 원위의 점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두 번째 원위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 수선의 발 길이가 수선의 발 2개 연결한 선분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삼각형 H1, PQ, H2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죠. C1 위의 점, C1을 좀 파악을 해봅시다. 원의 중심이 6,3이네요. 6,3이네. 마이너스 6,3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여기는 중심이 이제 5,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자, C1 위의 점에서 이 L에다가, L이
y 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었죠. 자, 수선에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 H1이 잡히는 거고, 뭐 Q가 요쯤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직선에 수선 내린 수선의 발이 H2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선분 H1, H2가 나올 건데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당연히 이제 원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원의 중심,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봅니다. 그 다음 얘하고 이제 평행하게 이제 이쪽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주면 이게 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원이 돌면서 최대한 멀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때가 이제 최대한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P를 요 점으로 잡게 되고 요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얘가 H1이다. 이걸 H1으로 잡아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좀 연장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직선 5,0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직선에 수선 내렸어요. 그리고 얘하고 평행되게 이쪽에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생각을 해주면은 접점 나오죠? 여기 이렇게 원의 중심과 접점 연결하게 되면은 요 놈을 Q로 봤을 때 수선의 발 H2. 아, 요 놈이 이제 H1, H2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그때의 점 P가 있으면은 P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자, 항상 멀리 있으면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요렇게 이제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된다. 뭐 요렇게 이제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시면은 대충 될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가죠. 자, 요때 이제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는 쉽게 나와요. 얘는 여기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해주면은 이 삼각형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H1, H2가 최대가 되는 순간부터 해석해보죠. 자, 이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H1, H2 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자, 여기서 이제 H1, H2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 내렸는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지금 2인원이었잖아요. 여기 반지름 2인원, 1인원. 그러니까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이제 1 되었으니까 당연히 요 길이가 2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 길이 얘도 1입니다. 반지름.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요 점,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다 없어집니다. 그냥 해야겠다. 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요 놈을 구해가지고 2를 더하고 1을 더하면 H1, H2 요 선분 길이의 최대값이 나오지 않겠냐, 요겁니다. 자,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PH2가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요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꼴 0. 자, 마이너스 6,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 빼기 1의 절대값. 그러면 루트 2분의 4가 되나요? 얘는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루트예요. 자, 요놈 길이 2루트 2 구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도 구해줄게요. 5,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도 루트 2분의 5, 0 대입하면은 5 플러스 0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러면 루트 2분의 4니까 똑같이 2루트 2가 나오네요. 자, 요 길이도 2루트 2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주려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요 놈을, 수선의 발 여기가 있는데 요 놈을 연장을 좀 해가지고, 자, 얘 요 직선 또 요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직각되도록,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중심하고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는 길이가 결국에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그러니까 공통 대접선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요 길이가 이제 여기서 요까지 길이, 초록색 길이 요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5,0에서 마이너스 6,3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5 빼기 마이너스 6, 11이네요. 제곱하면 121 더하기
0 빼기 3의 제곱이 9니까 루트 130. 근데 요 길이는 2루트 2, 얘도 2루트 2였죠. 얘도 2루트 2가 되니까 4루트 2입니다. 4루트 2. 자, 요만큼 길이가 4루트 2가 되니까 요놈 길이는 루트 얘 제곱하게 되면 쓸까요? 루트 130의 제곱 빼기 4루트 2의 제곱. 자, 계산해주면 130에서 4루트 2의 제곱을 빼면은 16 곱하기니까 32. 그러면 루트 98이네요. 49 곱하기 2니까 얘는 7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요 놈이 7루트 2로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 H1, H2 요 놈의 최대값은 7루트 2 더하기 여기 2 더하고 여기 1 더하면 되는 거죠. 3.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도 구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렸잖아요. 이 수선의 말을 구하는 겁니다. 수선의 말을 구하는 건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요렇게 가는 요 직선은 이제 요 L하고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1이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6,3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직방 구할 수 있죠. y는 x 빼기 마이너스 6 더하기 3. 즉 x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요 놈은 얘하고의 교점 구하시면 돼요.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y꼴 x 플러스 9하고 y꼴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마4. 이러니까 요 놈 좌표는 마이너스 4, 여기 집어넣든 여기 집어넣든 5.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수선의 발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 색깔을 이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은 또 역시나 여기 수직이잖아요. y는 기울기 얘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1 그런데 5,0 지나니까 y 꼴 x 빼기 5 하고 얘는 하고의 교점이 요 놈. 그러니 y 꼴 x 빼기 5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라고 같다. x3 나오네요. 그러면은 요 놈은 3, 마이너스 2 여기 집어넣든 여기 집어넣든.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2하고 여기 4, 마이너스 4,5하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해주면 얘가 나와야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4에서 3을 빼면은 마이너스 7 제곱하면 49 더하기 5 빼기 마이너스 2 7이니까 제곱하면 49 루트 98이니까 7루트 2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최종 답은 삼각형 H1, P, H2. 자, H1, H2가 최대가 되게 하는 P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P에서 H2까지의 거리 2루트 2.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를 구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 방법으로 가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H1, H2가 이렇게 나왔고 높이가 2루트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분시키고 루트 2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7 곱하기니까 14 더하기 3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계산이 조금 많은 문제가 되었죠.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